이제 연구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한 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난해해서 이제 보시기가 힘드십니다. 이제 요거를 세세하게 푸는 거를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일정이 12주 정도 이렇게 잡는 게, 요 기획 단계가 저희가 있을 당시에 했던 게 마케팅이나 영업 부서에서 요청하는 제품 개발 의뢰가 있고요. 각각 연건별로 해갖고 분기당 하나씩 할 게 있고, 반기 프로젝트가 있고, 연간 프로젝트가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선 기획은 컨셉 자체부터 해갖고 하는 거, 시장 조사는 마케팅하고 영업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제품 개발 의뢰서인데, 요거 하기 전에 저희하고 미팅을 합니다. 이게 진짜 상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갖고 마케팅 영업 쪽에 생각하는 진짜 뭐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거 해야 된다고 바로 개발 의뢰 접수해버리면 저희는 반송시켜버립니다. 거기다 사유를 분명히 쓰게끔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비도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불가. 그리고 분명히 목표 시장이 있고 가격이 있을 텐데 절대 불가한 가격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제조 원가로 따졌을 때 3,000원 나오는데, 그쪽 마케팅 쪽에서는 1,000원만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0원의 갭은 어디서든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 그래서 사전에 그 내용이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은 바로 이제 개발 의뢰 접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제 업무 분장을 합니다. 시장공사 1차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팀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조사를 해갖고 와서 했지만은, 그걸 또 업무, 저희가 직접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직접 거기서 테이크아웃을 해갖고 갖다 주면 저희가 그거를 먹어보고, 그 방향성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 난이도 보면 저희가 보통 맛집의 80% 정도만 저희가 근접한다고 하면은 성공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는 직화로 가능, 뭐 직접 조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첨가물이든 뭐를 써가면서 해갖고 할 수 있는 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한 거죠. 쉽게 따지면은 오뚜기에서 짜장 3분 짜장을 만들었는데, 저희 좋아한다면 간짜장 스타일이면 되게 좋잖아요. 야채 그 양파가 살아있으면. 근데 절대 불가거든요. 걔를 살리면 유통기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아갖고 엄청나게 테스트했는데 절대 불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원부 재료가 이제 요거 할 때 저희가 이제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요거 할 때 들어갔는데, 소스 쪽에서 봤을 때 소스 개발하게 되면 이제 기본 있는 원료가 있는데 신규 원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메이팀에서 그거를 추적해서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1, 2주는 금방 갑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최초 있을 때부터 준비해왔던 게 미리 3개월, 6개월에 뒤에 할 거를 사전에 공유를 해버립니다. 바이어한테. 그래서 바이어가 미리 그 시장가하고 그 제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접수가 되면은 바로 스펙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소스 쪽 하게 되면, 요거 원부재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스펙 개발, 이제 레드 테스트, 현재 연구소에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 2, 3차까지 하다가 거의 4, 5차 정도 되면은 이제 고객사, 저희 있을 당시 이제 이마트에 제안을 하는 거고, 그 제안하기 전에 다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품평. 내부에서 이제 사전에 품평하는 거 있고요. 품평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 있을 당시에 저희 이제 연구소에 있으니까 저희 연구소장님하고 담당 임원 상무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네 군데를 거치잖아요. 이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마트 MD, 거기에 팀장님, 거기에 임원분들, 그리고 부사장님 보시겠죠? 그러면 8단계, 9단계 최종 정부회장 가는데 12단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내부 품평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디 뭐 조직생활 하고 계시니까 당당 팀장님도 맛도 모르고 가져가면 되게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는 좀 뭔가 짠맛을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단맛을 올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최종 품평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담당 바이어가 먹어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최종 품평 여기 할 때도 그냥 사례로 이렇게 하시면, 정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뭐 이런 데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 그 애완견 사건 아시나요? 저희도 이제 품평에 들어가서 이제 관계사를 이렇게 듣고 하는데, 애완견 담당 MD가 애완견이 좋아하는 사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 부회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당신 집에 애완견 키워? 안 키우는데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잘 먹지 않냐? 안 키워본 사람이 뭘 하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맞는 것 중에 일본식 라면인데 매운 라면 소스를 했어요. 근데 부회장 드시고 나서 탁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런칭은 됐지만 한마디 하신 게 매운맛의 기준을 정해주시더라고요. 신라면. 매운맛의 기준은 신라면이면 좋다. 근데 제가 잡은 컨셉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매운 라면 소스인데 어떤 걸로 갈까 하다가 제가 세 가지를 다 믹스했습니다. 일본식 라면 하면은 미소, 쇼유하고 뭐죠? 돈코츠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믹스해버려갖고 지금 가서 이제 그 맛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보노보노라고 시푸드 레스토랑 아시죠?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만드는 라면이 있어요. 그거 드시면 육수를 드셔보시면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 깔끔한 거. 그러면서 약간 진한 맛이 좀 덜한데 간장 맛도 나고 된장 맛도 나고 약간 돈코츠 맛도 나는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매운맛이 이제 강점이라는 거죠. 이거 먹었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노보노에서 해보고 나서 이쪽 이제 제품화를 이제 도전해본 거죠. 왜? 고객 반응이 좋다 보니까 가자. 저희도 이제 사전에 나름대로 연구원이긴 하지만 리서치를 해보면서 한 게 주변 인력들 많이 활용하거든요. 주부면 주부 대상으로 하고 미혼이면 미혼자한테도 한번 먹게끔 하고 만들어서 줘보기도 하고 그럼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남자들이 꼭 다 저기는 항상 하게 되면은 미혼이신 분들을 많이 불렀어요. 회사 내에서 그분들이 가장 그래도 구매를 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통계 딱 나다 보니까는 주 고객 타겟층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던 그 찌개 제가 RTC라고 만들었던 거 그 주 고객 이용계층이 누구일까요? 20대, 30대, 미혼, 기혼,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어요. 바로 먹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10대하고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도 기다릴 필요 없어요. RTH, 씻고 육개장 돼 있잖아요. 팩으로 된 레트로 돼 있는 거 그거 사 먹어요. 근데 제가 만든 부대찌개로다 해갖고 돼 있는 것들은 끓여 드시는 유형이 딱 한 분 있어요. 그 유형이 뭐냐면 30대에서 40대 중반인데 기혼 그리고 반드시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덜 미안한 거죠. 레트로트 자체를 갖다가 내가 사다 데워서 주기에는 너무 정성이 없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나마 얘는 내가 끓였어.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제 안도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이 딱 나눠져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타겟을 해야 되는 거. 절대 50대 이상 되신 분은 안 삽니다. RTH, HMR 자체에서 의미가 없어요. 아예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해 먹지. 지금 요리 안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결혼하고 기혼하고 이렇게 크고 하면 나중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고 믿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이제 코드가 다른 데서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자체로 이제 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해갖고 연구원들한테 다 이제 코드 매칭하고 프로세스 상해갖고 코드하고 배합비 등록하고 뭐 하는 걸 다 연구원한테 이름에 해갖고 그 연구원이 해주지 않으면 제품 마지막이 이제 출하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배합비가 어느 회사든 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회사한테 만드는 회사에 그 소스 제조 배합비를 주세요. 공정도 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다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못 주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담당 연구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의 품평까지 하고 최종 품평이 끝났다 하면 이제 시생산 한번 이제 공장 테스트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공장 테스트가 다 통과됐다라면 생산팀은 이제 생산 결과 보고서 올리고 제조 기술 이제 표준서 작성을 해갖고 요 같은 이마트에도 저희가 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때문에 대회별로 해갖고 연극하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 이제 보안이 걸려갖고 나오지 못하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나면서 저희 때도 이제 도입됐던 게 파일에 다 암호화가 걸려갖고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그 외부 간다고 해도 절대 열 수도 없고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고 시행기간이 끝나고 난 분, 왜 뒤에 이제 표시사항 자체가 포장지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의뢰를 진행하게 되고요. 포장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디자인 1에서 디자인 시트까지 작성을 해서 어떤 셀링 포인트부터 해갖고 들어가야 될 것들을 다 나열해서 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데이터 받아서 넘길 거 넘기고 해갖고 디자인팀에 이제 의뢰를 하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홍보 뭐 이런 것들은 내 마케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큰 적은 아니고요. 근데 매뉴얼상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수제버거 중에 잔이로켓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잔이로켓에 저희가 이제 메뉴 쪽에 매뉴얼이 이제 도입되는 게 뭐냐면은 연구소에서 패티 만듭니다. 그럼 얘를 굽는 방법부터 온도까지 해갖고 그것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메뉴에서 이제 매장에서 도입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거긴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은 그런 이제 매뉴얼적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본생산 그 전에 2주 전에 보통 다 이제 원부 재료가 다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 디데이에 맞춰갖고 본생산 해놓고 이제 요거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3주 전에 미리 이제 교육 매뉴얼을 저희가 출장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출장 가서 하고,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하게 되면 뒷단 교육해서 이제 하는 정의도 있고요. 그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 연구 프로세스에서는 업무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관되는 건 품질 관리 쪽에서 넘어가고, 중간에 맛이나 아니면 제품 이상이 생겼을 때 다시 담당 연구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이제 원인 분석하고 뭐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라면 그 이제 개선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 논문에서도 제가 쓸 때 요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보통 사피 많이 쓰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고객 중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요것도 크게 염두해야 된다고 활용하실 때 얘를 크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략적인 이제 포지셔닝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건데 신세계에서 이제 도입한 거는 다시 바라보고 업체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창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PK 마켓에 가서 보시면 이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 목표 고객의 입장에서 게임의 판을 관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히트 상품 100%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쉽게 이게 얘기가 포커나 화투 같은 경우는 안 보이잖아요. 남의 패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쉽게 갖고 바둑판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체스나 윷놀이 같은 거 하면은 수익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근데 이것도 사전에 저도 이제 주변에 아마 이런 모임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로 메뉴 개발이든 아니면 마케팅이든 영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뭐 고민 막 한다고 해갖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해갖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있지만 주변의 인맥들 아니면 내 주변에 이제 좋아하는 쉽게 하고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피자군 이걸 막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 집단에서 계속 주면서 그걸 한번 보는 이제 반응을 봤을 때 그게 이제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갖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히트 상품 할 때 여기 모든 걸 나열했지만 이게 다 들어가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쪽으로는 이제 기능성인데 저희하고 뭐 저하고는 그렇게 많이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여기 시즌 이 자체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객 욕구이지만 요거의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에서 상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품성이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히트를 하느냐 못하냐가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 신미성, 기능성, 저는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편리성하고 편이성이 있잖아요. 편리한 게 좋을까, 편의가 좋을까 하고, 저희도 이제 리서치 할 때 편의성이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에 올라오는 게, 이걸 샀을 때 내가 뭔가가 혜택을 받는 듯한 느낌. 편리한 거는 뭔가를 다 주변에 얼마나 찾을 수 있는데, 이걸 샀을 때 내가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거 이제 시급요구 줄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기능성하고 이게 상표성, 요게 저도 아쉽긴 하지만 이건 아마 대기업에서 CJ나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회사 마케팅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제가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주력을 했던 RTC 분야도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건데, 굳이 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선은 식음료나 주류 쪽은 저희가 흔히 광고 쪽을 많이 볼 거예요. 그게 중요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로테이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식음료나 주류나 기능적인 거하고 이 상표. 이거는 2017년 키워드인데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 계속 나올 겁니다. 1인 가구 계속 이슈가 될 거고요. HMR 계속 나옵니다. 이 구는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신장이기 때문에 계속 되고요. 배달 요거 자체는 제가 투자 박람 상담 때문에 한번 저번 달에 제가 아마 단체톡에 올린 적이 있는데 가서 봤는데 SNS 관련해 갖고 배달 관련해 갖고 투자 받으려는 회사가 IT 쪽에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이걸 그러니까 이 유사한 앱과 유사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겠구나 하는 그것도 있어갖고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가 기본 데이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문으로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화입니다. 직화. 우선 1차적인 포모는 CJ에서 열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냉동 쪽에 가시면 직화라고 해갖고 우동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안에 육수까지 다 얼렸습니다. 1차 제가 아는 선에서 하면 1차 그걸 갖다 도입했던 분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실패를 했죠. 뭐냐면은 포장 방식이 틀렸던 거죠. 알루미늄 특성은 찌그러집니다. 위에 찌그러지면 집에 가져가면서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놨을 경우에는 다 녹아갖고 국물 셉니다. 그런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다시 전체를 다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최초 봤을 때 보면은 위에만 했다가 그 뒤에는 전체적으로 포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밥 요 단어도 여기 와서 오늘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여기 알볼로에서도 처음 봤는데 집밥이라는 셀링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집밥은 진짜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이 근데 지금 1인 가족 가구 이렇게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엄마가 해준 집밥 이게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이제 많이 이거 생각했던 건데 이게 웰리스라고 그래갖고 웰빙하고 해핑하고 같이 이제 행복, 웰빙, 건강인데 이거는 트렌드가 뭐냐면요. 식문화 쪽에서는 접근하게 되면은 이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것도 여기 와서 한번 봤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피자 먹으면서 소스 직접 제조하잖아요. 알면은, 제가 다른 피자 먹다가 이 피자를 알게 되고 먹게 돼서, 다른 피자 먹는데 이거보다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뭐냐면 웰리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품 쪽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추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7년 키워드는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